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부모도 자격 시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세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네, 그 어떤 일보다도 아이를 키우는 일은 참 쉽지 않죠. 부모로서 어떻게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지를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쩌다 부모가 되었는데 사실 다 잘 양육하고 싶죠. 그런데 어떻게 양육하면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또 마음은 있어도 그게 잘 되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모 자격 시험에서 불합격 정도는 되지 않을, 그러니까 이것만은 절대로 하지 말자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큰 충격이 될 수 있는 이런 것 정도는 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 아주 위대한 부모, 또 최고의 부모, 이런 부모 뭐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차라리 이 정도는 그래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적어도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만큼은 하지 않는 적어도 합격 라인에 있는 부모는 되자. 이 정도 좀 해볼 만하죠. 첫째, 정서적인 뿌리를 흔들지 말자.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양육할 때 보면은 기분이 좋고 뭐 이렇게 행복한 순간 뭐 그럴 때는 다 좋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때때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떼를 쓴다거나 그리고 말을 잘 듣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할 때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너무 화가 나다가 보니까 아이한테 너 이렇게 했다간 아주 갖다 버리겠어 라는 식의 말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네 부모 안 하겠다, 너 누구한테 맡기겠다, 버리겠다 막 이런 식의 굉장히 무서운 말을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뿜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이에게 있어서 여러분은 하늘이에요. 양육자는 이 아이들의 모든 전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아이의 미숙함으로 인해서 아무리 문제가 되는 상황이 될지라도 우리가 이 아이들을 지탱하고 있는 정서적인 지지대 또는 울타리, 이렇게 굉장히 큰 버팀목 이 자체를 뒤흔드는 말은 절대로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둘째, 감정의 폭주를 하지 않는다. 폭주족 여러분 아시죠? 감정의 폭주? 네, 이 감정의 폭주라는 건 우리 감정 중에 어떤 감정이 있나요? 대표적으로 화나는 거, 슬픈 거, 기쁜 거, 뭐 아주 다양한 게 있죠. 그런데 감정의 폭주, 화날 때 이 감정을 폭주하지 않는다. 그런데 제가 기쁨까지도 포함하고 있어요. 감정의 폭주 중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싸움을 한다라고 합시다. 우리가 우리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의 양육 충돌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우리가 일을 하는 과정에 너무 피로감이 쌓인다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시댁이나 친정 문제 때문에 아니면 어떤 성격 차이로 인해서 우리가 다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화가 엄청 나겠죠. 그러면 이 화가 나는 것들을 끝까지 뿜어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바로 폭주인 거예요. 직장에서 굉장히 화나는 속상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너무너무 슬프게 마음이 이렇게 다운이 된다 하더라도 이 슬픈 마음도 폭주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슬픈 거는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그로 인해서 내가 양육자인데 양육자의 임을 잠시 잊고 아이 앞에서 이 슬픔에 폭주를 해요. 그렇게 되면은 이 아이는 그 부모님의 그 감정적인 그 폭주를 보면서 아이는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거예요. 화를 낼 때 또 슬픔 그리고 또 너무 기뻐서 이 기쁨도 우리가 너무 좋아서 막 굉장히 물론 많은 분들이 기쁜 거는 괜찮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기분 좋은 업된 상태도 역시 폭주는 전 위험하다고 봐요. 이제 부모님들이 모델이 되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봤을 때 부모님들이 지나칠 정도로 감정이 굉장히 업이 되거나 다운이 되거나 굉장히 극단적으로 됐을 때 그 감정을 조절하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상황에 따라서 감정적인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질에
따라서 더 그 정서적인 반응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 반응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반응이 일어났을 때 그걸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스스로 조절하는 모습을 아이들한테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너무 화가 나거나 너무 슬프거나 너무 기쁘거나 이럴 때 기억해 주세요. 감정의 폭주는 위험하다고 그랬지. 그래서 아이 앞에서 내가 이렇게까지가 아니라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절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우리가 평생 맨날 웃으면서 좋은 모습만 보일 수는 없죠. 그러니까 화나거나 굉장히 그 감정적으로 극한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음을 아이가 오히려 경험하는 게 좋고요.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 이런 경험을 하되 그 속에서 잘 조절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더 건강한 양육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너무 인위적으로 행복하기만 한 것을 보여주기보다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감정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모델이 돼주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진정성 없는 마음과 행동. 이것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대표적으로 거짓말하는 거, 또 약속을 안 지키는 거, 그리고 아이들한테 과장해서 칭찬하는 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진정성 없는 마음과 행동을 아이들한테 그런 것을 보일 때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극약과도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이 선의의 거짓말을 한다라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내 말을 진정성 있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혹여라도 내가 약속을 부득이하게 지키지 못하게 됐을 때 있죠. 그러면 그게 어쩔 수 없는 상황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상황을 아이한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면서 이 약속이 서로 간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진정성 있게 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진정성 있는 모습은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나 그리고 부부 그리고 친구 그리고 선생님을 대하는 모습에서 타인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 태도, 이건 굉장히 좋지 않은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진정성 없는 마음과 행동에서 왜 선생님을 대하는 것도 중요할까요? 부모님들이 별로 의식하지 않고 그 선생님이 욕을 한다거나 교육기관에 흉을 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 자살행위입니다. 아이가 그것을 보고 배우는 다양한 그 성장하는 그 환경들이 있잖아요. 그 존재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폄하하는 좋지 않은 말들을 보여줄 때 이렇게 선생님에 대해서 좋지 않게 말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어떨까요? 선생님에 대한 배움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건 굉장히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로서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잘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선생님과 또 사회활동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진정성 없는 마음과 행동을 하시지 않도록 노력하라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넷째, 체벌하는 행동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얼른 아이를 제압하기 위해서 맴매하면서 이렇게 할 때가 있고 또 큰아이들한테는 회초리를 들어서 또는 아이들을 이렇게 많이 때리는 이런 행동을 하시는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엄격하게 아이를 가르친다라는 그런 포장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굉장히 위험해요. 사랑의 매, 여러분 그렇게 동의하시나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체벌하는 행동은 선의의 포장을 아무리 하더라도 그건 정당화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매를 들어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언어적으로 충분히 설명해서 이것이 왜 옳지 않은지를 가르쳐 주셔야만 아이가 자기가 그 뭔가 불리한 상황이거나 얼른 제압하고 싶을 때 힘으로 나보다 약한 사람을 제압하려는 행동, 그러니까 폭력적인 행동이라든지 상대를 괴롭히는 행동,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체벌하는 행동은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힘으로 제압이 됐던 아이들의 경우는
앞으로 이렇게 힘이 센 사람, 자기를 이렇게 강압적으로 했던 그 이상의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닌 경우는 절대로 그 말을 듣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용조용 아이에게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그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그런 좋은 인성을 발달하지 못하고 또 사회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벌하는 행동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스마트폰, 미디어, 과의존하는 것을 지양하셔야 합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사회적인 환경에서, 가정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들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TV, 비디오 시청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최근에는 부모님들이 스마트폰을 아주 끼고 다니시죠. 화장실 갈 때도 가지고 있고 자동차 안에서도, 그리고 부모님들 식탁 앞에서 대화할 때도 계속 영상을 보시거나 굉장히 뭔가 스마트폰을 쥐고 끊임없이 어떤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자랄까요? 당연히 아이들도 스마트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스마트폰에 재미있는 영상이나 그리고 다양한 것들을 아이들이 알게 되면서 아이 역시도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을 과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런 과정에서 정서적인 부분, 인지적인 부분, 사회 관계적인 부분, 언어 발달, 그리고 또 심지어는 신체 운동 기능까지도 굉장히 크게 아이들의 발달을 저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스마트폰을 써야겠다라고 할 경우는 의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가정에 오면은 스마트폰을 어디에다가 보관을 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정보적으로 빠르게 확인을 한다던가 그런 정도 전화 통화를 한다던가 이런 필요한 부분들은 하지만 그 외의 것들은 과의존, 그러니까 스스로 조절을 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 그리고 더 나가면 중독까지도 가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이렇게 통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절대로 지양하자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모 자격시험 불합격, 우리가 적어도 불합격 선에는 가지 않아야 되겠죠. 이것만은 하지 말자. 우리가 아이들에게 잘하는 것들도 좋겠지만 10번 잘하다가도 문제가 되는 것들로 인해서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소개해드렸던 5가지 기억하셔서 오늘부터 1일 우리 가정에서 절대로 이 5가지만큼은 퇴출시키자라는 것들을 부부가 서로 상의해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양육 환경을 건강하게 청정하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